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못들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반복 측정 분산 분석 첫 번째 시간 7-1 Repeated Measure ANOVA란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1way, 2way 그리고 ANOVA에 대한 다양한 어떤 분석들을 보았습니다. 컨트라스트도 봤고요. 많은 걸 봤는데 오늘 할 ANOVA는 조금 또 다른 차원의 ANOVA입니다. Repeated Measure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죠. 그래서 R과 M을 줄여서 RM ANOVA라고도 합니다. 이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반복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하는 분산 분석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투약 효과, 신약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녀 25명씩 50명을 데리고서 4번, 4회에 걸쳐서 약을 먹인 후겠죠, 당연히. 콜레스테롤 레벨을 측정한다든가 하는 이런 케이스가 들어갑니다. 즉, 이 50명이 4번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4번 측정이 되죠. 그래서 총 50 곱하기 4가 돼서 200개의 데이터가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운동 효과 측정을 위해서 남녀 3명씩 총 6명을 3회에 걸쳐서 운동 레벨을 측정하는 경우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두 번째 예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셋으로 시간을 나누어서 측정을 하고 단 이때 들어간 이 대상자들은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케이스를 이제 만약에 저희가 데이터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표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운동 능력을 측정을 했습니다. 실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3개월 후에 한 번, 5개월 후에 한 번 측정을 한 거죠. 그리고 각각 총 6명의 사람이 투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도대체 우리가 왜 기존에 알고 있던 원웨이 아노바를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하나씩 한번 들여다보지요.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은 일단 보면은 이게 기존의 원웨이 아노바로 치면 그룹이겠죠. 그룹별 종속 변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운동 전의 평균이 42.8, 3개월 후에 45.3, 6개월 후에 49.7. 기간을 보니까 운동 능력이 점점 좋아졌네요. 그죠? 총 평균은 45.9인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개인 평균이 이렇게 있습니다. 즉 개인 평균이라는 것은 이 세 번의 기간 동안의 전체 평균인데 이 평균은 결론적으로 평균이 있다면 또한 표준 편차가 또 있겠죠. 즉 이 평균 값을 기준으로 퍼져 있는 정도가 각각이 6명이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웨이 아노바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비트윈 베리언스입니다. 비트윈 베리언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개의 집단의 평균 점수가 그쵸? 이 평균 점수가 총 평균, 전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에 대한 베리언스입니다. 네, 이거 구하면 됩니다. 즉, 이 전체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그룹의 평균값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분산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within variance입니다. 그렇습니다. within variance는 그룹 내 베리언스니까요. 이렇게 그룹 안에서 그룹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각각을 다 계산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사람의 경우엔 세 개의 그룹 사이에 공통적으로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물론 두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3번 측정을 했지만 이 3번 측정한 첫 번째 사람의 운동 능력은 결국 이 사람, 첫 번째 사람의 본래적인 운동 능력에 코릴레이션이 다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사람의 요 운동 능력이 코릴레이션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의 요 세 개의 값 사이에서의 코릴레이션이 있고 세 번째 사람도 요 안에서 코릴레이션이 있고 이런 식으로 6명이 전부 다 자신의 값 세 개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생길 경우 문제는 within variance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죠.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코릴레이션이 높아질 경우 within variance가 비정상적으로 커진다. 그럼 이게 왜 문제일까요? within variance가 커지는 것이 왜 문제이냐? one way ANOVA가 이래서 문제라면 혹시 two way를 쓰면 안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two way를 쓰게 될 경우 이 표를 다시 보시면 여기서 보여지는 이 6명의 사람들을 각각의 그룹으로 보는 거죠. 즉 6개의 그룹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즉 첫 번째 그룹의 첫 번째 운동 전에 케이스가 단 한 케이스밖에 없죠. 무슨 말이냐? 이 안에 각각의 셀이 전부 다 케이스가 적어도 몇 개 이상씩은 돼서 평균값이 나와야 무엇을 구할 수 있나요? within variance를 구할 수 있죠. 근데 그룹별로 그 셀의 값이 단 한 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within variance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two-way ANOVA를 쓸 수 없죠. 원웨이 ANOVA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within variance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우리가 F테스트, ANOVA는 F테스트인데 F값이라는 건 뭔가요? between 나누기 within variance죠. 따라서 이 분모의 within variance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 F값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겠죠. 물론 비정상적으로 작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F값이 작아지면 P값도 작아져서 유의해야 하는 경우에도 유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기존의 ANOVA는 이렇게 total variance, 여기서 이제 sum of squared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SS total이 SS between과 SS within으로 나누어져서 between을 within으로 나누는 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F값이었습니다. 그죠? F라는 게 물론 이제 MS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는 이제 개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repeated measure ANOVA가 되면 자, 이 total variance가 조금 이름이 바뀝니다. 여기서는 SS condition인데 뭐요? 사실은 SS time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시간에 대한. 여기서 between variance가 그룹 variance였죠. 여기서 그룹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SS condition이라고 했지만 SS time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둘이서. 그죠? 둘이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within variance가 이름이 좀 바뀝니다. within group variance다 라고 해서 이름을 좀 바꿔서 부릅니다. 이렇게 within group variance. 그런 다음에 이 variance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으니 실제 우리가 원하는 진짜 within variance를 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error variance입니다. 이게 진짜고요. 요 부분이 뭔가요? 서브젝트 베리언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비정상적으로 커져버린 부분. 누구 때문에? 그 인터널 코릴레이션, 즉 사람 때문에 커진 코릴레이션 때문에 커진 베리언스가 바로 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제 진짜 베리언스, within 베리언스는 요게 됩니다. 이제 이름을 에러 베리언스라고 바꾸는데 그럼 나중에 F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 에러 베리언스가 요 within 베리언스의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요 SS 컨디션 혹은 SS 타임을 SS 에러로 나누는 거죠. 그럼으로써 실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RM ANOVA, Repeated Measure ANOVA, 우리말로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은 기존의 원웨이 ANOVA로는 within variance가 비정상적으로 커져 버리기 때문에 그 within variance를 subject variance와 error variance로 쪼개서 진짜 within variance의 역할을 하는 error variance를 새로 구해낸다. 이것이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반복 측정 분산 분석 첫 번째 시간 7-1 Repeated Measure ANOVA란 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